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쩌다 그가 한두 마디씩 툭툭 내뱉는 말을 통해서 나는 그에 대해 점차 알게 되었어요. 그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건은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란다.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래. 내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 참 이상한 일이네.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예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나를 몹시 화나게 했어요. 나는 내 불행을 심각한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가 덧붙여 말했어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는데요? 순간 나는 수수께끼 같은 그의 존재에 대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넌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니? 그러나 그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렇겠구나. 저곳으론 아주 먼 데서는 올 수 없었겠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후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그림을 꺼내 들면서 그 보물을 들여다보는데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다른 별들에 관해 알듯말듯한 이야기에 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꼬마 신사야, 넌 어디서 온 거니?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니? 그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 됐어.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는 밤이면 양의 집으로 쓸 수도 있겠어요. 물론이지. 그리고 너만 좋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끈도 내가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묶어둔다고요? 참 이상한 생각이군요. 그렇지만 양을 묶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귀를 잃을 텐데.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요?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은 곳이니까요. 그리고는 우스 어린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앞으로 가봐야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고요. 그리하여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온 별은 겨우 집 한 채보다 큰 정도라는 것을요. 하지만 난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큰 행성들 외에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별들이 수백 개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천문학자가 그 별들 중에서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해주게 돼요. 예를 들면 소행성 3251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행성은 1909년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잡혔을 뿐이래요.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다행히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행성 B612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대요.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우아한 옷을 입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고 그 번호까지 말해두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에 관해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죠? 그 애는 목소리가 어떻든?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냐?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 법이 없어요. 그 앤 나이가 몇이냐? 형제들은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얼마지? 그의 아버진 돈을 얼마나 버니? 어른들은 기껏 이런 식의 질문만으로 그 친구에 대해 죄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만일 여러분들이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아요.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탄성을 내지르지요. 얼마나 멋진 집일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 애가 멋있었고, 그 애가 웃었고, 그 애가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텐데요. 하지만 그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곧 알아들을 거예요. 질문 따위를 늘어놓으며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어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들을 탓해선 안 돼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대해야만 해요. 물론 인생을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은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옛날에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